원전은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선주도 또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반도체 일부하고 로봇 같은 경우 일부하고 해서 저점에 좀 담궈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를 뜨겁게 달군 거는 뭐니 해도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방원전이잖아요. 조방원전 이 중에서 내년에도 좋게 보시는 섹터가 혹시나 남아있나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죠. 원전은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전주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고 제일 크죠.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고 조선주도 또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마스가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무역 협상도 타결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종목별로. 그래서 투자하기가 많이 떨어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HD현대를 볼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이것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더 많이 떨어졌네, 그죠? 뭐 삼성중공, 삼성중공업은 다 많이 떨어졌어요. 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거고 아직도. 그렇죠. 삼성중공업 뭐 13,000원하고 그랬었는데 저 이쪽에 가면 근데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섣불리 사지 말고 그냥 보초식으로만 있다가 역시 대장주나 그런 게 움직이면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가 좋아져야지 전제 조건은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방사는요? 방사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그 종전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원체 좋은데 그때 한번 떨어졌을 때가 이제 종전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더니만은 요번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27일까지 협상안에 뭐 하라고 압박을 강하게 놓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이슈가 다 사라진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은 뭐 방사포나 뭐 이런 거 큰 거 그런 게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름세가 꺾이면 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또 모르죠,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1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때 하나에어스페이스가 한 100만 원 요때 한 10월 때부터 좀 비싸다는 느낌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뭐 유튜브 하다가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서 느낀 것처럼 예를 들면 실적이 오른다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적이 오르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좋은 뉴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르는 건데 올해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사실은 유튜브 상에도 방산 콘텐츠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전쟁과 관련된 그다음에 뭐 한국과 북한의 전쟁, 뭐 대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회수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게스트 분들도 많은 채널에 나오고 있는데 한 이때 10월쯤 되니까 9월 10월부터는 유튜브 상에서도 이제 방산 관련된 조회수가 크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도 있는 거고, 플러스로 저는 다른 분이 해주신 말인데 굉장히 와닿는 게 어쨌든 방산주 주가가 오른 게 세계적으로 올해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러우 전쟁 이후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이 지금보다 많아지겠냐? 지금보다 그러면 줄어들겠냐 했을 때는 후자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 의견들이 있던데 좀 공감하시나요, 회장님?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쉬어야지, 이제. 그리고서 미래에 그 수익 나는 거를 땡겨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죠. 20만 원도 안 됐던 주식이 그게 크다란 게 그래서 110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20만 원도 안 됐었죠. 그러니까는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많이 떨어지다 보면 또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야,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차트에 보면 거래량이잖아요, 밑에. 어떻게 이 저점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까요? 그때는 이게 이제 모르지, 이제. 그때 저점일 때인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고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고점이었던 거고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손해보고서 있다가 여기에 올 때 팔았다니까.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정작 없었고 인적 분할을 27만 원일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올라간 거지.
자, 그러면 조선방산 원전 다 좀 내년에 쉽지 않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전력기기는요? 전력기기 대장주는 뭐, 대표적 세 군데가 있죠? 네, 요성중공업하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엘렉트닉. 다 똑같아요. 이거 주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 주가가 없겠네.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똑같아요. 그 그래프가 한 회사 그래프 보는 네. 거하고 똑같을 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덜 떨어졌네. 아까 그거 전력기기도 이제 좀 꺾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요거는 전력 인프라 관련 AI 네, 데이터 센터. 네, 버블론 뭐 고게 나오면서 조금 꺾인 거예요. 지수가 꺾이면서. 근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야. 아무튼 앞으로도 전력은 계속 좀 필요하고 네. 설비 같은 거는 좀 오래됐다 보니까는 일부 종목 많이 떨어진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권이 그 무방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야지 그것들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좀 괜찮은 것들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자,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요즘에 리츠 ETF로 자금도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노리는 방어적 투자.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죠. 12월 결산 법인들 기준으로 연말 그 배당 처리됐으니까는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지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서 상승의 박스권 하단까지 온 거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참에 여기에서는 배당주 투자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근데 저는 뭐 리츠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회장님은 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중에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들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네. 배당을 받으면 괜찮죠. 주가가 나중에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AI 버블 논란도 여전히 있고요. 환율도 1,470원 근처 고환율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에 대한 발표도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일까요? 지금 베팅해야 될 때, 코스피 지금 3,800 중후반인 이 시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도체 일부하고 로봇 같은 경우 일부하고 해서 한 20%씩은 그 만약에 100을 갖고 네. 있다 그러면 저점에 좀 담궈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한 60%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네.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이 나오면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 투자할 때 종목을 잘 모르겠으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라든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런 거는 종목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지 않나 네. 이제 싶은 거예요. 근데 회장님 올해 나오셔서 제가 항상 뭐 주도 섹터나 유망 섹터 어디 투자해야 되나 물어보면 예전에는 살 게 없어. 요즘 뭐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렵다 이렇게 멘트 해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왜 반도체와 로봇은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강하게 해주신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네. 완전히 그 하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지수보다는 네.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난다든가 네. 엔비디아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거로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참에 이제 그 재료가 노출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좋은 종목들인데 앞으로 돈을 벌고 주가가 회복이 되면 올라갈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고 변동성이 매우 큰 장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투자하는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11월에 투자 좋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그 가격이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15%, 20%씩 올라간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변동성이 있더라도 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또 겨울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올해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신규 진입하는 걸 좀 늦추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회장님은 주로 개별 종목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는 건 어쨌든 이 사고 팔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개인분들이 이 개별 종목에서 사고 팔고를 잘할 수 있을지 플러스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너무 쉬워 보이지만 주가의 조정이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죠. 그걸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어렵죠. 차라리 일반인 분들은 회장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못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각자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니까 차라리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지수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반도체나 그런 AI 관련된 섹터 ETF를 그냥 꾸준히 그냥 조정장애하도 그런 건 좀 버틸 수가 있으니까 사모아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요즘에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비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일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투자 금액이 항상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주식해서 돈 많이 번 분들도 있죠. 가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항상 그 주식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장하고 안 되는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장에서는 무조건 피해가는 게 최고예요. 피해가는 게. 그래서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항상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장에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 있죠. 거기에서 대부분 분들은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일단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2분기가 돈 벌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개인 투자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2년에 배터리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에 그 매몰돼가지고 그때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쏠림 현상을 피해야 돼요. 쏠림 현상.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10만 원 뭐 이럴 때 높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온 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과하다 싶고 주변 환경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온 거니까.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고점에서는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삼성전자가 요번에도 올라올 때 8만 원일 때 매도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분위기. 아, 지금 팔 때인가 아닌가. 그래서 상승장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는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모든 가격이 높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장기 투자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남들이 죽겠다 할 때 이제 ETF 같은 것도 사는 게 좋은 거고 남들이 막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나와서 인증하고 그러면 이제 쉴 땐가 보다 생각하고서 큰 안목으로 그리고 장이 나쁘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3,000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쁘고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또 새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5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이 되든 11만 원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 원에서 9만 원 넘어가면 일단은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그럼 목표가가 11만 원이면 어때요? 10만 원이면 어떠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팔아물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이제 그 5만 원에서 10만 원 갈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리스크가 작은 때 투자를 하는 거죠. 리스크가 작을 때. 그리고 리스크가 클 때는 조심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산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장 그리고 어려운 장이라고 하면은 포기를 그렇지 이제 포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굳이 힘든 판에서 내가 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쉬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텀을 많이 둬야 돼요. 텀을.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벼락 맞을 때도 있고 진짜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복 불능 상태 있죠. 그렇게 계좌를 운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회복 불능 상태. 그래서 로스컷을 잘해야 되고 손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남이 돈 번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만약에 이 장에서 돈을 못 벌었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기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할 수가 있죠, 오래. 지금 같은 장에서 만약에 돈을 못 버시는 분이라면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장이 오거든요. 좋은 종목도 오고. 그래서 그 종목이 무조건 이 3월 달, 뭐 이럴 때는 또 새로운 종목이 나와요. 우상향하는 종목. 공부 많이 하시고 그래프 많이 보시고 그러면 굳이 그냥 막 이렇게 꺾인 종목 있잖아요. 꺾인 종목 가지고서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장님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인가 작년 말쯤에 코스피 뭐 2200, 2400 밑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면서 이때도 안 살 거면 주식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뭐 그런 장은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죠. 만약에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면 좀 쉬어갔다가 다음 장을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달에 또 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